자, 교재에서 이제 118페이지를 펴면 오늘은 조합인데 근데 조합에 대한 기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 딱 순열은 순열만 쓰고 조합은 조합만 쓰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다 뭉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순열 숙제풀이 할 때도 그냥 조합 기호를 막 사용을 했었지. 그지? 그렇게 돼서 기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8번이 바로 처음에 문제로 있을 텐데 그 198번은 순열에서 했었던 기호 설명할 때 191번 문제가 있거든요. 그 191번 문제와 완전히 동일해. 완전히 동일한데 왜 다시 집어넣었느냐?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란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199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99번에는 대신에 제목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야. 좀 전에 그 질문풀이 할 때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 아까 전에 1, 2, 3, 4, 5, 6, 7, 8에서 이제 9가 따로 나온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그 녀석을 항상 먼저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특정한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199번에다 커다랗게 특정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게 제목이야. 그런 특정한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이 빡빡해지는 거니까 그 녀석을 좀 먼저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99번 문제를 보면 지원이랑 수연이랑 합쳐가지고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뽑고 싶고 그 다음에 지원이랑 수연이는 서로 이웃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랑 그 다음에 수연이는 이미 뽑힌 거야. 그러면 5명을 뽑으려면은 몇 명 중에서 지원이 수연이는 이미 뽑힌 거니까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남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6 컨비네이션 3을 써야 됩니다. 6 컨비네이션 3. 그럼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6시 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뽑은 사람은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이 뽑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 B, C 이런 식으로 뽑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수랑 수연이는 둘이 친구니까 이제 이웃하게 서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뭉탱이는 몇 뭉탱이로 관찰이 돼요? 4뭉탱이죠? 4패. 근데 여기에서 지연이랑 수연이가 지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2패. 이거 붙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풀어야지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항상 과정을 쪼개서 뽑고 돌리고 뽑고 돌리고 이렇게 과정을 좀 통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열할 때도 그렇고 조합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럼 요건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얘기야. 그지? 좀 아이디어가 있는 녀석들. 그게 이제 순서 고정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순서가 고정된 상황을 다루는 기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합. 순서 고정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뭐라고요? 조합입니다. 조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문제를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바로 보시면 간단한 예제 문제가 있어. 그지?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문제는 아주 심플한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얘들아 뭐 9명 중에 4명 뽑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순서대로 나열하래. 이 순서대로 나열을 2글자로 줄이면 뭐게? 순열이죠. 그죠? 맞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2글자로 줄인 게 바로 순열이야. 그지? 자 그럼 이거 답이 어떻게 되겠니? 답이 어떻게 되겠어? 답이 어떻게 되겠어? 9P4 아니야? 라고 하면 0.1초 만에 틀려버립니다. 답은 9C4 이게 답이야. 이게 바로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다. 이해가 됐을까요?
혹시? 선생님 이거 순서대로 나열을 두 글자로 줄이면 순열이라면서 그럼 구피사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키 순서대로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키가 달라. 그러니까 밀리미터 막 나노미터까지 따지면 키가 다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4명을 뽑았다고 쳐보세요. 9명이 있다고 치고 요렇게 4명을 뽑으면 너네 앞으로 나와봐. 그러면 이 중에서 키 제일 큰 애가 있겠지. 걔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자동이야. 그 4명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정해져 있지 이미. 걔는 무조건 제일 뒤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자동 결정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고정된 상황에서는 순열이라고 해도 뽑기만 하면 선택만 하면 걔네들이 들어갈 자리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뽑기만 하면 거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뽑기만 하면 순서는 어떻게 결정된다? 자동 결정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 이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는 지금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대신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순서 고정의 상황을 언제 사용할 거냐? 바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나와 있죠. 경우의 수 문제에서 만약에 부등식이 함께 출현해. 그러면 이렇게 출제된 문제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순서 고정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자,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천천히 문제를 보면서 설명할 건데, 자, 202번이 진짜 좋은 문제고 진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별표를 갖다 받고 시작합시다. 202번. 선생님이 풀자는 거를 볼 거야.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지? 10개예요, 10개. 10종류의 숫자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A100, B10, C라고 해가지고 세수가 만약에 A, B, C가 뽑혔다면 이거는 사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A100, 10B 플러스 C 이렇게 세 자리 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A, B, C가 만약에 1, 2, 3이면 123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지? 거기에서 요것도 밑줄을 쳐두세요. 이 문제는 우선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대. 그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대.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가능한 그냥 세 자릿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야. 자,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 거지.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데 0부터 9까지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자, 그럼 처음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왜 9가지야? 그치, 0이 와버리면 세 자릿수가 안 만들어지니까 9가지. 그럼 두 번째는 몇 가지 올 수 있어? 10의 자리에는. 여기는 10가지입니다. 0도 올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 1의 자리에는 몇 자리 올 수 있어? 10가지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야? 900가지야. 보통 우리가 그냥 모든 자연수에서 세 자릿수가 몇 개냐 할 때도 900개죠, 900개.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자릿수가 그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A, B, C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는 이렇게 생겨먹은 A100, B10C 이런 애들은 몇 개겠냐? 라는 거야. 몇 개겠니? 이건 요거가 바로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대소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답이 바로 이제 10C3입니다. 10C3만 하면 바로 답이야. 요거 이해됐을까? 예를 들어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3개를 한번 골라볼게요. 그 3개 고른 것 중에 하나 모델링을 258이라고 칠 거야. 그지? 물론 258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면 258, 582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 852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자동 결정된다. 바로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는 요렇게 생겨먹은. 요렇게 생겨먹은 세 자릿수는 몇 개냐 이거야. 그럼 이거 뭐 부등호 보면 반대로 됐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답이 같겠죠. 10C3. 그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을까? 그렇죠. 얘는 9C3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세수를 골랐다고 칠게. 그럼 뭐 예를 들면 047을 골랐다고 칩시다. 자, 이 047을 가지고 배열을 하긴 할 건데 만약에 2번 문제의 상황은 문제가 없었어요. 0부터 9까지 뽑을 때 이렇게 뽑았다고 치더라도 100의 자리 숫자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누구 하나뿐이야. 740 하나뿐이야. 74빵.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0이 포함돼 버리는 순간 0은 1, 2, 3, 4, 5, 6, 7, 8, 9보다 무조건 제일 작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A자리에. 그치? 그랬다가는 이거 가지고 세 자릿수 나열해버리면 0, 4, 7이니까 10의 자리 숫자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 두 자릿수. 이해가 돼? 그래서 0은 뽑히는 순간 세 자릿수가 안 돼요. 그래서 0을 빼고 9개 중에서 3개만 뽑으실. 그래야지만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좀 더 가혹하게 몰아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스타일로 생겨먹은 세 자릿수는 도대체 몇 개겠느냐라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 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했나? 자, 일단 기호의 뜻을 한번 잘 살펴봐. 이게 이제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면 크거나 또는 같은 거니까 큰 경우와 같은 경우를 둘 다 생각을 해주면 돼. 경우를 좀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요 모델을 갖다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델 있지? A, B, C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 요것도 있을 거고 더하기. 자, A랑 B랑은 같은데 C보다는 더 큰 거.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니면은 A는 B보다 크지만 그지? B랑 C랑 같은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자, 이게 아니면은 이제 A, B, C가 다 같은 요런 세 자릿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크갓 네 가지 케이스. 2 곱하기 2. 자, 어떤 느낌인지 왔어? 왔지? 자,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는 대소관계가 명확한 세 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은 몇 가지 생기겠어? 몇 번이랑 똑같아? 2번 상황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는 답이 10C3입니다. 10 컨비네이션 3이야. 더하기. 요 케이스는 답이 몇 가지겠니? 두 번째 케이스는 답이 몇 가지겠어? 지금 A랑 B랑 같지? 그럼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정대와 카리나가 일심동체란 얘기야. 일심동체니까 얘네들은 마치 한 몸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럼 대소관계가 명확한 몇 녀석만 고르면 돼.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10 컨비네이션 2겠죠. 더하기. 그러면 요것도 보이지 않냐? 요거는 세 번째 건 뭐겠어? 이것도 10 컨비네이션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B하고 C가 두 개 고를 필요 없이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일심동체. 한 몸이야, 얘네들은. 그지? 그러면 마지막 거. A, B, C가 다 같은 거는 이거 지금 얘네들이 세 개가 뭐란 얘기야? 삼위일체의 상황이 됐단 얘기지? 그러니까 10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되겠어?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C 1 이렇게 되겠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왜? 000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000 빼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1. 요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지? 자, 10C3 계산하겠다고 막 계산하고 요거 계산 막 계산해가지고 노가다로 더 하시면 안 돼.
자, 질문입니다.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되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호 설명 다 하면서 순열과 조합이랑 확률과 통계를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공식, 확률과 통계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무슨 카레 삼각형? 명소야? 무슨 카레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이 기억이 날 거야. 하필이면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막 비행기 얘기를 했었는데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애도를 표합니다.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5 컨비네이션 3 이게 뭐라 그랬어? 4C 플러스 4C 3이라 그랬어. 기억나 안 나? 5명 중에 3명이 사는 거는 내가 살 때랑 내가 죽을 때 이 케이스만 더하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치? 이 녀석의 구조를 보면 어떤 컨비네이션이 어떤 조합 두 개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족할 때는 하나로 조합을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구조를 잘 구경을 해보세요. 앞쪽에 있는 녀석을 보면 4, 4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야?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지. 왜 여기가 플러스 1 해야 됐었어? 이쪽보다? 여기는 나를 빼고 생각한 거니까. 여기선 나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하고 3이야. 2하고 3이면 요 두 개 숫자 중에서 하나로 합칠 때는 작은 숫자를 쫓아가야 돼? 큰 숫자를 쫓아가야 돼? 큰 숫자를 쫓아가야 되지. 왜? 요거는 내가 살아서 내가 낙하산을 가져가 있을 때고 이건 내가 낙하산 못 가져갔을 때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전체 낙하산의 개수는 2개야 3개야? 3개였던 거지. 그래서 요걸 쫓아가야 되는 거야.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 똥개야. 자, 요거 2개 합치면 뭐 돼야 돼?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11C 3 더하기.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얘네 둘이를 혹시 더했다고 쳐봐.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나와야 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빨리 얘기 좀 해줘봐 아무나. 계산하는 거 아니라 구조를 살펴야 되는 거야. 이거 2개 더하면 뭐 돼야 되니? 그렇지. 11C.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은 그냥 그대로 붙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계산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뚜시 뚜까 맞는 거예요. 뚜까 맞아요. 얘네 둘이 더하는 걸 또 생각해봐. 얘네 둘이 더하면 뭐니? 12C3. 그래서 답은 이제 12C3 하나만 계산해서 1만 살짝 빼가지고 요렇게 답이라고 하셔야 이제 인간적인 풀이가 된다는 얘기야. 느껴지는 게 있을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실제로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한 줄에 처음부터 한 줄에 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201번도 중요한데, 그지? 201번도 중요하지만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 위에 있는 박스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공통수학 원투를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박스 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와 개수에 관련된 스토리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집합이 있는데 A에서 A가 지금 1, 2, 3이래. 1, 2, 3.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이제 B로 가는데 B는 어떻게 돼 있어? 1, 2, 3, 4, 5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개수를 한번 세보자는 얘기야. 자, 그냥 공통수학 2에서도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사실 여기에 원리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다 세봅시다. 그럼 함수는 지금 여기 있는 정의역 1, 2, 3이 가더라도 두 군데로 갈 수 있나? 무조건 한 군데로 가야 되지. 그럼 한 군데로 가기만 하면 괜찮은 거잖아. 그지? 물론 같은 데로 몰려갈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1부터 보내봅시다. 자, 1 몇 군데? 1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아니, 공역이 5개잖아. 5군데. 너희 대답 안 해주면은 나 안 할 거야. 자, 1 몇 군데? 5군데. 그럼 2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5군데. 아무 5군데 중에 하나 가면 되죠. 3은 몇 군데? 5군데. 이게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그럼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5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녀석은 기호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배워야 돼요. 이 기호가 5파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당장은 몰라도 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북 아닙니다. 중복순열이라고 불러요. 중복순열. 근데 꼭 중복순열이라는 용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경우의 수 하던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그쵸? 이런 거는 괜찮아. 자, 근데 두 번째는 x1,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른 이런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표현 자체가 뭔지를 기억이 나줘야 되는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더라? 복습. 뭐라고 부르죠? 1. 현수야,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내가 무슨 함수냐고 물어봤어. 1대1 함수입니다. 이거 1대1 함수 표현이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추가 조건이 필요했었어. 추가 조건이 뭐였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었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거 있었어. 아무튼 이것만, 그지?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이거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같은 데로는 못 간다는 얘기야. 기억나죠? 그러면 1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그렇지. 1은 뭐 5군데 중에 하나 갈 수 있는 거지. 1은 5군데. 근데 2는 그럼 몇 군데 갈 수 있어? 1이 간 데는 못 가니까. 뭐 4군데 중에 1개. 그지? 그 4군데. 곱하기. 3은 그러면 1, 2가 간 데로는 못 가니까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3군데.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게 뭐야? 5p3이지. p가 뭔데?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열. 자, 그런데 이거는 다 기초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큰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잠깐만. 이렇게 생겨먹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이거는? 이것도 또 얘기 안 해줄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 지금 정의역이 커졌어. x값이 커졌어. 그러면 함수값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얘기야. 자, 증가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거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증가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감소함수의 개수를 물어봐도 개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서만큼은 뭐가 존재해? 대소관계가 존재해. 그런데 이게 사실 험악합니다. 왜 험악하냐면 아무거나 함수 하나 그려놨는데 자,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 돼. 증가함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1이 어디론가 갔어. 그럼 2는 1이 간 데보다는 더 큰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3은 그거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는 케이스면 증가함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겠다고 예를 들어 1이 만약에 뭐 1로 갔어. 그럼 2는 이거보다는 더 큰 데로 가야 되지. 그래서 2로 갔을 때는 뭐 이게 몇 가지 뭐 이렇게 세고 뭐 2가 만약에 3으로 갔어. 그러면은 3은 또 그거보다 큰 데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간 데보다는 좀 더 큰 데로 가야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가는 거지만 이 가는 걸로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간다면 받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받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이 그냥 뭐냐면 5 컨비네이션 3. 이게 그대로 그냥 답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됐어? 이게 바로 순서 고정이야.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 명서가 한번 해볼까? 명서야, 1, 2, 3, 4, 5 중에 이 세 개만 한번 골라봐.
아무거나. 에이, 너무하잖아. 좀 랜덤하게 골라봐. 135. 만약에 135를 5개 중에 3개 고른 거 중에 이렇게 골랐다면 크로스는 절대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른 3개의 공역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어디서 날라온 거야? 제일 작은 데서 날라온 거야. 여러분들이 고른 3개 중에서 중간 녀석은 무조건 어디에서 날라온 거야? 가운데서 날라온 거야. 여러분들이 고른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은 무조건 어디에서 날아온 거야? 제일 큰 정의역에서 날라온 거. 이것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뽑기만 하면 걔네들이 갈 곳은 순방향으로 증가함수로 갈 곳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이미.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뽑기만 하면 끝났다는 얘기는 이것도 여기에 어떤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로바로바 순서 고정의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1, 2, 3번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4번도 있어요. 이거 다 수능에 나오는 녀석들이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좀 참겠습니다. 그런데 잘 봐봐. 이게 뭐야? 중복순열. 꼭 중복이란 말이 없어도 5의 3승 이런 거 경우에서 본 적 있지. 2번 뭐야? 순열. 3번이 뭐였어? 조합. 근데 뭘 이용한? 순서 고정을 이용한 조합. 4번은 또 중복조합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문제다. 자, 그래서 201번 문제를 그냥 보고 1초 컷 하겠습니다. 지금 x가 1, 2, 3이야. 3개지. y는 몇 개야? 6개 됩니다. 6개. 그죠? 근데 박스 안에 보세요. 저런 함수를 만족하고 싶대. 자, 박스 안에 있는 저 어지러운 표현. 2글자로 바꿔봐. 증가. 그지? 답이 뭐니? 6, 3이 답이에요. 그죠? 개념이 있으면 1초 컷이 된다. 왜 그런지 잘 고민해 보시고 요거 남은 20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한 장 넘어갈게요. 한 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조합을 이용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조합과 도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요거까지 하고 실 겁니다. 그래서 조합과 도형인데요. 그 테마가 다 잡혀 있고 거기에 보시면 공식이 1, 2, 3, 4, 5, 6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묶어가지고 별표 치고 닥치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론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분의 개수야. 선분 개수. 선분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하나 딱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아. 지금 점 5개 있습니다.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선분 개수는 몇 개야? 10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거냐면 점 2개를 고를 때마다 걔네들을 이으면서 선분 한 개가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NC2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점 2개 고를 때마다 선분 1개. 그지? 근데 이 NC2의 개념은 다른 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돼.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이 파티에 갔더니 5명이 있었어. 나 포함.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NC야. 왜냐면 정대랑 정대가 파티에서 반갑다고 정대야 반가워 이렇게 하는 거 말 안 되잖아. 그지? 악수를 하려면 인간 몇 명 필요해? 그치, 2명 필요하지. 그지? 인간 2명당 악수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C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그전의 경기수.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NC입니다. 여러분들 리그전은 보통 언제 하니?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예선전 할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선전 할 때 어떻게 해? 내 팀 있으면은 와가지고 막 서로 다 경기 해보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악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드컵인데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왔어요. 그죠? 몇 팀이 와야지 한 경기가 가능해. 3팀 오면 되나? 아니면 한 팀만 오면 혼자 어떻게 경기해? 그지? 2팀이 와야지 한 경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NC의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지. 다리건설. 다리건설 방안 생각할 때도 NC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섬이야, 섬. 섬이 만약에 5개 있다고 쳐봐. 그러면 건설 가능한 다리 방안이에요, 방안. 그러면 두 섬을 연결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개 들어봐.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되니? 불러봐. 유주? 그거 n-야? 대각선의 개수 공식. n-3인데 2분의 n-3인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아하, 안 되겠네요. 자,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대각선의 개수, 이거 공식이 2분의 nn-3이라고 있어. 그거 언제 나오는 공식이야? 중학교 때 나오는 공식이야. 뭐 그런 개념이긴 하지. 근데 원리를 좀 기가 막히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NC가 뭐냐면 이 오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선분의 개수야. 맞지? 근데 여기서 대각선이라고 하면 누구는 빼야 돼? 변은 빼야 돼. 맞아? 그럼 오각형은 변이 몇 개야? 5개. N각형은 변이 몇 개겠니? N개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N개를 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이제 하면은 2분의 nn-3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공식인데, 자, 이거 의미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선분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 요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혹시 나온다면 언제까지 나오게? 수능 볼 때까지 기초 공식으로, 기본 공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직선의 개수 공식이 있는데, 선분이랑 직선이 다른 건 알고 있니? 선분은 끝과 끝이 있지. 직선은 이제 연장하는 거잖아, 무한정으로. 그지?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선생님이 다 만든 공식인데요. NC, 선분 개수에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일직선 상에 있는 점 중에서 두 점을 고를 때는 빼주셔야 됩니다. 다 같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시고요. 복원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참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할 거고. 네 번째,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당 삼각형 한 개가 나와? 3개당이죠. 그래서 이제 NC3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도 여전히 세 점을 고르기만 한다고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야. 일직선상에서 세 점을 고르는 케이스는 이제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할 필요는 없어. 이건 좀 이따 해보고요. 5번째, 직사각형이나 아니면은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있거든. 평행사변형 개수 구할 때. 근데 이럴 때는 사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에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니? 4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NC4라고 생각하시면 1초 컷. 바로 틀려버립니다. 바로 틀려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다음과 같이 뽑는 게 좋아. 어차피 가로 선분 중에서 2개 고르고요. 세로 중에서 이제 2개 골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각형이라고 무조건 NC4 해버리면 안 돼. 자, 마지막이 6번째인데, 교점 개수의 최대 원내부에서 그게 바로 NC4야. 근데 그거는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와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쫓아와 봐요. 자, 203번부터 갈 거야. 203번. 그림은 뭐 별게 없죠? 이렇게 쿵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원주위에 랜덤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무슨 개수야? 직선 개수입니다. 직선 개수. 자, 그러면 직선은 전체 점이 몇 개니까? 전체 점이 몇 개니까? 8개니까 8점에서 랜덤한 2점을 고를 때마다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죠? 요 2점 고르면 이 직선 나오는 거고, 요 2점 고르면 이런 직선 나오는 거지 뭐. 그지? 그런데 여기는 말이야, 일직선상에 4점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요 두 점을 골라도 이 직선이 나와버리고요. 이 두 점을 골라도 이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 나와버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중복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일직선상의 네 점 중에서 두 점을 고를 때는 다 빼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선 자체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저 직선 생기는 직선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복원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빼준 거 그 직선 한 개는 다시 더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지?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뭐야 이거? 만약에 요 세 점을 골랐다 치면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세 점을 골랐다고 치면은 뭐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는 겁니다. 8개 점이니까 8개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3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막 삼각형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일직선상에 점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점 중에 3점을 고를 때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예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저 일직선상의 4점 중에 3점을 고를 때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빼야 돼. 근데 얘는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직선과는 좀 다르죠. 복원시켜줄 필요가 있게 없게? 없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공식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또 두 번째 답이 나오고요. 204번은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풀 거야. 205번으로 가봅시다. 자, 205번은 요렇게 돼가지고 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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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로 3칸 있고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칸 한 이 정도 되어 있는 격자가 있어요. 이게 다 정사각형이라고 쳐주세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밑줄을 칩시다. 여기에서 두 번째 줄의 뒤쪽에 보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밑줄 치시고요.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갈 거야. 자, 너네 또 아닌 거 찾아야 돼. 아닌 거 찾을래? 아니면 전체에서 뺄래?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직사각형 개수에서 아예 뺄 거야. 어떤 케이스를? 정사각형의 개수. 요거를 좀 계산을 해서 빼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편안할 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보자. 얘들아, 직사각형의 개수 무조건 그냥 4점 고르면 된다 그랬어? 아니지. 가로 2줄 고르고 세로 2줄 고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 시우야, 졸면 안 돼요. 다 왔습니다. 자, 지금 가로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전체 몇 개야? 가로 몇 줄? 4줄이죠. 그죠? 그 4줄 중에 2개를 골라. 그래서 4 컨비네이션이야. 곱하기 세로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 그 중에서 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돼.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는 4C, 6C 이거 2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로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녀석 중에서 2개를 요거랑 만약에 요걸 골랐다고 칠게요. 요거 2개. 그 다음에 세로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6개 중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골랐다고 칠게. 그지? 그럼 그때 대응하는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을 의미하느냐면 요렇게 닫혀진 요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거야. 느낌이 와?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약간 양념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생각을 해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했는데 사실 직사각형에 윗뚜껑도 있고 아랫뚜껑도 있거든. 그지? 그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 안 해도 돼. 왜냐면 4줄이 다 1층, 2층, 3층, 4층이 다 정해져 있지 이미.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고른 녀석 중에서 위쪽에 있는 녀석이 자동으로 윗뚜껑, 고른 녀석 중에서 아랫 녀석이 자동으로 아랫뚜껑 역할을 순서가 고정된 채로 해주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줄 6줄 중에서 내가 이거 골랐지? 이미 다 다른 세로선이기 때문에 고르고 나면 그 둘 중에서 약간 더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 뚜껑, 고른 녀석 중에 살짝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자동으로 오른쪽 뚜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르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이 개념을 양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어. 요거랑 요거 고르고 요거랑 요걸 골라버리면 그때는 요사각형, 그때는 요사각형에 대응하는 직사각형을 선택한 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 개수는 이렇게 됐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상 빼줘야 돼요. 정사각형 개수 빼줘야 돼. 자, 그럼 세볼게. 한 칸짜리 정사각형은 세로 몇 개? 3개. 가로 몇 개? 5개. 그래서 몇 개 빼줘야 돼? 한 칸짜리 정사각형 15개. 근데 15개 그냥 쓰지 말고 세로 3개, 가로 5개니까 이렇게 3 곱하기 5란 말이야. 자, 그러면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정사각형들도 더 빼줘야 되지. 근데 그거는 명서야 고민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되면 되는지 알아? 그냥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빼고 그럼 2 곱하기 4야. 그 다음은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빼면 돼. 1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은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빼면 0 곱하기 2야.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 칸짜리만 세면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를 원터치로 셀 수가 있어. 무지성 가버리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선언해놓고 이 녀석 무조건 몇 칸짜리라고? 한 칸짜리 정사각형을 의미해.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몇 칸짜리? 2칸짜리야.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몇 칸짜리? 3칸짜리 정사각형의 개수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세로가 3칸이면 이거 가지고 2칸짜리는 몇 종류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야. 그러면 요렇게 몇 개 가능해? 2개 가능하죠. 그죠? 자, 가로에서는 어떻게 돼?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몇 가지 가능해? 4가지. 오늘 기가 막히잖아. 딱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3칸짜리는 왜 1 곱하기 3개냐? 자, 3칸짜리는 세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요렇게 이거 하나밖에 안 돼. 그지? 근데 가로에서는 어떻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몇 개? 3개.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집니다. 4개짜리는 안 만들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 개수를 세는 원터치로 세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상한 거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206번입니다. 206번. 원리에서 이게 지금 그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야. 랜덤하게 점이 한 8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막 이어볼 수가 있어. 이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제목이죠. 밑줄 치세요. 교점 개수의 최대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에 단 밑줄 치셔야 돼요. 원위에서 만나는 건 세지 않아야 되고요. 또 추가합니다. 우리는 원 내부에서 생기는 교점 개수만 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선분들을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선분 전체 선분의 개수는 NC2로 가는 거야. 그런 애들 중에서 교점이 생기는 걸 한번 찾아볼 건데 만약에 이렇게 선분이랑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교점이 생기긴 해. 여기서 생기잖아. 그지? 생기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원한 교점은 아니야. 왜냐면 어디서 생겼으니까? 원주 위에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 내부에서 생기는 교점만 원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원 내부의 교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생겨야 돼.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가 생길 때에만 여기 있죠. 여기서 생기는 거야. 맞아? 맞지? 크로스가 생겨야 돼. 선분이 크로스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점 한계야. 이게 바로 교점 한계인데 이 교점 한계를 만들려면 선분이 몇 개 필요해?
아니, 교점 한 개를 만들려면 선분이 몇 개 필요하냐고. 선분이 두 개. 그러니까 선분 두 개당 교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아? 받아들여줘야 돼. 그런데 선분을 두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점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점 몇 개 필요해? 4개, 그렇지. 그래서 점 4개당 선분이 2개가 되는 거고, 선분 2개당 바로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내려가는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솔로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점 개수의 최대라고 하면은 그 녀석의 공식 자체가 뭐가 된다? NC사가 된다. 사각형의 개수가 NC사가 아니라 원내부의 교점 개수의 최대. 이게 바로 개념적으로 NC사가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야. 점이 8개가 있으니까 8개 점 중에서 4개를 고를 때마다 하나의 교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8C4 이렇게 1초 컷이 되는 겁니다. 그쵸? 고생했어. 일단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122페이지에 보면 분할하는 방법수라고 적혀는 있는데 요거 제목을 분할과 분배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꿔주세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충 국어는 다 한글은 다 띄었잖아. 그러니까 다 한자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분할이랑 분배가 분자는 똑같은데 약간 어감이 다르거든. 분할이 뭐니? 분할은 뭐야? 쪼개는 거? 그럼 분배는 뭐야? 쪼개고 나누는 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어감 차이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할은 뭐냐면 나누기만 하는 거야. 나누기만. 나누기만. 근데 분배는 뭐냐면 나누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야. 그지? 이거의 언어적 감각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를 하려면 무조건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 분할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 막 알파벳이랑 영어로 막 미친 듯이 일반론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 그거 뭐 영어로 적혀 있는 거 봐봤자 이해가 되겠니? 선생님은 그냥 일반성을 갖추려고 책에 있는 일반적인 걸 긁어온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예를 든 상황을 같이 잘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적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꽃이 있어. 꽃이 이제 문제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좀 있으면 졸업 시즌에 맞추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꽃집 아가씨가 됐다고 생각해야 돼. 꽃집 아가씨. 그리고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분할부터 한번 해볼 거야. 분할. 근데 여러분들 꽃집 아가씨가 아직 나누어 주고 팔고 하지 말고 꽃다발부터 만들자고. 꽃다발부터. 나 혼자 있는 거야. 근데 꽃이 전체가 9송인데 2송이, 3송이, 4송이로 분할하는 방법수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송이 꽃을 가지고 꽃다발 3개를 만드는 거야. 꽃다발 3개를 만드는데 2송이짜리, 3송이짜리, 4송이짜리 이런 꽃다발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보면은 9송이 중에서 2송이를 골라가지고 첫 번째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책이 다 있어. 자, 그럼 남는 거 몇 송이니 지금? 몇 송이 남았어? 7송이 남았지. 그러니까 7송이 중에서 또 이제 3개를 골라가지고 두 번째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러면 남는 거 몇 개야? 4개지. 그 4개 중에 4개를 다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세 번째 꽃다발을 만듭니다. 자, 요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분할이 된 거야. 이게 분할이야, 분할. 그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반면 두 번째 상황이랑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9송이의 꽃을, 그지? 5개, 2개, 2개 이렇게 되는 꽃다발 3개로 나눌 거야. 꽃다발 3개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꽃다발 만드는 꽃집 아가씨가 된 거야.
현수야? 꽃집 아가씨? 안현수? 그러면은 첫 번째 꽃다발 만들려면 9개 중에 5개를 골라요. 곱하기.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4송이 남았지. 그 4송이 중에서 2송이 골라가지고 두 번째 꽃다발을 만들고요.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2송이지. 2송이 중에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세 번째 꽃다발 만들었습니다. 잘 분할이 된 걸까요, 이게? 같은 방법을 이용했는데 1번은 맞고 2번은 틀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냐면 이런 게 잘못된 거야. 첫 번째는 각 꽃다발의 송이수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도 송이수가 2송이, 3송이, 4송이니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5송이, 2송이, 2송이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꽃을 첫 번째 꽃다발을 만들고 남는 4개가 A, B, C, D라고 해볼게. 근데 A, B를 먼저 묶어서 두 번째 꽃다발, C, D를 나중에 묶어서 세 번째 꽃다발을 만드는 거랑 이건 똑같아요. 첫 번째는 5개니까 숫자가 고유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른 거고 남는 4송이 A, B, C, D 중에서 C, D를 먼저 골라서 두 번째, A, B를 나중에 골라서 세 번째 요렇게 꽃다발을 만들어 두기만 하는 거, 분할만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니? 차이가 없니? 아직 안 팔았어. 여러분들이 꽃장에 진열만 해둘 거야. 이렇게 3개 꽃다발을 팔 거야. 이렇게 3개 꽃다발을 팔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누굴로 나눠줘야 되냐면 이 2송이랑 저 2송이는 섞여도 같은 조합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숫자는 분할을 할 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2송이짜리 꽃다발 2개가 섞이는 2팩까지로 경우를 나누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수분할이라고 불러. 동수분할. 그 좀 이따가 봐야 돼. 좀 이따가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또 여러분들은 꽃집 아가씨야. 3개. 이렇게 9송이를 갖다가 3개짜리로 꽃다발 3개를 만드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9개 중에 3개 골라서 첫 번째 꽃다발, 남는 6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두 번째 꽃다발, 남는 3개를 다 몰아서 세 번째 꽃다발을 만들었어. 이대로 두면 분할이 잘 된 걸까? 아니죠. 이거 동수가 몇 개야? 333, 3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나리 진달래 장미꽃이 처음에 뽑혔을 때나 개나리 진달래 장미꽃 그 꽃다발이 두 번째 뽑혔을 때나 개나리 진달래 장미꽃이 세 번째 뽑혔을 때는 다 같은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수일 때는 이 3개짜리 세 가지가 지네끼리 자리를 바꿀 때는 다 같은 조합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몇 팩으로 나눠줘야 돼? 숫자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돼. 여기까지가 분할을 제대로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노란색까지만 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게 뭐라고? 분할이야. 그러니까 분할만 하면 여기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라 그랬냐면 요겁니다. 같은 숫자 묶음이 있을 때 그때는 나눠줘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요거랑 요런 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 우리가 동수분할이라고 불러요. 동수분할. 한자말이라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동수, 같을 동의 숫자 수지 뭐. 그지? 동수분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분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배만 할 수 있어? 분배는 무조건 분할이 되어 있어야지만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분배는 이제 만들어둔 꽃다발 3개를 꽃집 아가씨가 3명 손님한테 팔아야 돼. 그지? 그 3명 손님한테 꽃다발 3개를 매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분할해놓고 분배까지 하려면 분할한 거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돼? 3팩 해야 돼. 분할한 거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돼? 3팩토리얼 해야 돼. 분할한 거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돼? 3팩 해야 돼. 이거 3개를 분배는 다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붙인 3팩은 다 뭐야? 어떤 의미를 가져? 분배의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돼. 다 적혀져 있어.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알았죠? 자, 이 문제가 이제 기가 막히게 대표적으로 얘가 들어진 문제가 바로 207번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교재를 짜면서 문제를 살짝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 이거 또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 근데 함수는 공통수학 2에 있어. 그래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미안합니다. 우선 거기 제목대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요거 찾을 텐데, 요거 찾을 때는 바로 분할과 분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써보기만 하면은 이런 거거든. 이렇게 돼가지고 A, B, C, D, E에서 F라는 함수가 Y로 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1, 2, 3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표현이죠. 이거죠, 이거. Y는 fx 바, x는 x의 원소다. 그지? 여기서 y가 의미하는 게 뭐야? 1, 2, 3 공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의미하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를 꺼내서 대응된 fx,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 치역. 그지? 순서가 바뀌었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은 또 공통수학 2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 문제랑 완벽히 같은 문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대체. 봐봐. 이 문제는 예제를 이걸로 바꿔두세요. 바로 밑에다가 쓰는데 사실 같은 문제란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어.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서로 다른 선물 5개를 그 양말에다가 넣어놓고 갔어요. 대형 양말에다가. 그 선물 5개가 뭐냐면 A, B, C, D야.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선물 적어도 1개씩은 나눠 가지고 싶어. 그렇게 나눠 가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선물 5개가 온 거야. 근데 첫째 돼지가 좀 힘이 세다고, 야, 선물 5개 다 내 거 이래버리면 둘째, 셋째가 선물 못 가져가겠지. 그러면은 꿀꿀 이러면서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첫째 돼지가 자기가 4개 가지고 둘째를 매수합니다. 너 하나만 가져가. 이걸로 만족하고 셋째는 주지 말자.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엄마가 이게 셋째 돼지한테 너는 귀여우니까 선물 5개 다 가져. 첫째, 둘째는 너네 이제 중학교 돼야 되고 고등학교 돼야 되니까 이제 어린이 아니야. 산타 없는 거 다 알잖아. 이러면서 선물 안 줘요. 그러면 또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웃기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곧 이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느낌이 오니? 만약에 A, B, C, D가 선물인데 얘네를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다 몰아가지면 셋째 돼지가 받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역은 1, 2, 3, 3개인데 치역이 1, 2,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물 5개가 선물 꾸러미로 따졌을 때 몇 개의 꾸러미로 구분이 돼야 돼?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나눠줄 거니까 3개의 꾸러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3개의 꾸러미로 바뀌려면은 5개를 갖다가 어떻게 선물 개수로 선물 꾸러미, 꽃다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4 더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3 더하기 1 더하기 1 3개짜리 꾸러미 하나에 1개짜리 들어간 선물 꾸러미라 그랬어.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 5개로 세묶음 만드는 거. 둘둘 하나 괜찮지 않니? 그지? 둘둘 하나. 이렇게. 요거 괜찮죠? 요거 말고 그러면 다른 조합 가능한가? 요거 말고 다른 조합 가능한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조합이랑 이 조합. 요거 말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엄마 돼지야.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단 분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분할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분할만 할 거야. 분할만 하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5개 중에 3개짜리 큰 꾸러미 하나 곱하기 남는 거 몇 개? 2개. 2개 중에 1개 포장을 해요. 그럼 남는 거 몇 개? 1개. 1개 중에 1개 포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돼. 뭘로 나눠줘야 돼? 이거 1개 1개가 같은 개수지? 그지? 여기 뒤바뀌어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이래야지 분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아직 분배하지 않았어. 아직 나눠주지 않았어. 분할만 제대로 해. 자, 이런 조합도 있지만 둘둘 하나로도 분할할 수가 있어. 그럼 뭐야? 5개 중에 2개 묶어. 선물 꾸러미 하나 곱하기 남는 거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 묶어서 두 번째 꾸러미 남는 하나 포장만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된 분할이 아니야. 이것도 그냥 두면 안 돼. 뭘로 나눠줘야 돼? 2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왜 2팩이야? 이거는 여기 있는 1 때문이 아니라 2개, 2개. 이 2개, 2개가 2개로 갔기 때문이야. 그지?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지금 뭐만 한 거야, 베이비? 뭐만 한 거야, 이게? 분할만 한 거야. 그러면 선물 꾸러미가 지금 5개 선물이 선물 꾸러미 몇 개로 바뀌었어? 세묶음으로 바뀌었지. 이거를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매칭, 분배를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럼 곱하기 무조건 몇 팩인 거야? 곱하기 무조건 3팩인 거죠. 여기 있는 3팩은 무슨 의미야? 그린라이트 사귀자는 의미가 아니라 분배하겠다는 얘기야. 그쵸? 이렇게 푸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딱 2문제 남았어요. 자, 이 토너먼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토너먼트도 재밌습니다. 자, 일단 토너먼트와 관련돼서는 그 문제만 풀면 안 돼요. 토너먼트와 관련돼서는 그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그죠? 토너먼트의 첫 번째 토너먼트의 경기수 어떻게 되니? 경기수. 보통은 예선전, 월드컵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진행을 하지. 그러니까 리그전은 아까 전에 N팀이 있었을 때 리그전의 경기수는 악수할 때마다 한 경기씩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분의 개수와 같아요. NC. 이렇게 리그전의 경기수가 됩니다. 자, 토너먼트. 보통 이제 월드컵에서도 한 16강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승자승, 지면 탈락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데스매치가 돼버리지. 토너먼트. 경기수. 몇 경기게? 몇 팀 있냐고? N팀 있다고 칩시다. N팀 가지고 리그전 하면은 NC 2경기인데 토너먼트 하면 몇 경기게? 이거 몰라? 간단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느껴보세요. 경기수는 무조건 N-1경기 되는 거야. 왜 그러니? 발상의 전환. 아니, 4팀이 있으면 경기수가 1경기, 2경기, 3경기 하면 끝나. 100팀 가지고 만들면 아무리 거지 같은 토너먼트를 만들어도 부전승이 많아도 무조건 99경기 하면 끝나요. 왜 그렇게? 에이, 발상의 전환. 이거는 데스매치야. 지면 탈락이거든. 우승팀이 무조건 몇 팀이니? 한 팀이잖아, 그지? 그럼 몇 팀이 탈락하면 돼? N-1팀이 탈락하면 됩니다. 그죠? 한 경기 할 때마다 한 팀이죠. 에이, 별거 아니지? 너네가 몇 개든 몇 팀이든 만들어봐. 토너먼트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 거지같이 만들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도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팀은 바로 결승 진출이야. 근데 지금 몇 팀이 있어? 4팀이 있지. 그래도 무조건 1경기, 2경기, 3경기 하면 바로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잘 생각해봐. 지면 탈락이니까. 탈락팀을 결정하면 끝나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대진표 작성하는 거야. 대진표. 그지? 그러니까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가 바로 분할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208번이에요. 208번. 크게 어렵진 않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지금 7팀이 있나 봐요. 7팀 가지고 토너먼트를 만들었을 때 이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지금 7팀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큼지막하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7팀이 있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 보이지. 그래서 왼쪽 쪽으로 들어갈 4명, 4팀과 오른쪽으로 들어갈 3명을 결정하면 돼요. 자, 그런 경우의 수는 일단 7팀 중에 4팀을 골라가지고 왼쪽으로 보내놓고 남는 3팀은 오른쪽으로 보내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 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4명과 3명은 4송이와 3송이는 선물 4개짜리 꾸러미와 선물 3개짜리 꾸러미는 엄연히 개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비두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수사망을 좁혀 나가세요. 이쪽에 있는 4팀을 가지고 두 팀 쪼개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쪼갤 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그 4팀 온 거 중에서 4팀 중에 2팀 골라서 먼저 붙게 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2팀 중에 2팀 골라서 나중에 붙게 시켜요. 근데 여기는 이쪽 2명, 저쪽 2명. 명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동수 분할로 2팩으로 나눠주셔야 정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왠지 알아요? 자, 왠지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왼쪽에 온 팀이 4팀 A, B, C, D라고 칠게. 근데 먼저 뽑힌 데가 A, B 2팀이고 나중에 뽑힌 쪽이 C, D 2팀이야. 이런 케이스와 먼저 뽑힌 2팀이 C, D 2팀이고 나중에 붙는 2팀이 이제 A, B 2팀이면은 CD가 1경기에 붙고 AB가 1경기에 붙으나 AB가 1경기에 붙고 CD가 1경기에 붙으나 첫 번째 경기들이잖아, 둘 다. 이거는 같은 조합이에요. 같은 대진이야, 이거는. 맞아,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 너네가 A팀이 돼서 A팀 입장에서 바라보면 돼. 야, 너네는 그냥 A팀 이기만 한 거야. 첫 경기 누구랑 붙어? B랑 붙잖아. 그지? 그리고 B를 이겼다 치면은 올라갔을 때 누구누구의 승자와 붙어? CD의 승자와 붙잖아. 그러니까 반대편에 CD의 승자가 붙는 거. 이거 두 개는 같은 조합이란 얘기야. 그지? 자, 이게 같은 조합인 걸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주 갓난쟁이 시절 때 위에다가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그거를 달아줘요. 그게 뭐라고 부르죠? 모빌이라고 부릅니다. 모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하늘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모빌이 돌아가도 같은 모빌이지. 그지? 그러면 같은 조합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 이쪽에 온 3명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온 3명은 이제 요렇게 두 개로 갈라야 되니까 곱하기 세 온 거 중에 2명 먼저 붙이고 남는 1명은 그냥 두면 되겠지. 왜냐면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니까? 부전승 자리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자, 선생님 그럼 여기 2명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2명도 생각을 해봐. A가 첫 번째 뽑히고 B가 두 번째 뽑혀가지고 A, B가 첫 경기를 치르는 것과 B가 첫 번째 뽑히고 A가 두 번째 뽑혀서 BA가 첫 경기를 치르는 거는 같은 대진표니 다른 대진표니? 이게 같다는 게 느껴져? 이게 돌리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2명 왔을 때나 저쪽 2명 왔을 때나 여기 2명 왔을 때는 더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이게 답이야. 느껴지는 게 있어? 느껴지는 게 있지.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진표 작성하는 거.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개념은 끝나 있어요. 더 이상은 할 게 없는데 209번은 좀 어려운 심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수능 문제야. 그러니까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어려운 거 심화 문제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6칸짜리가 있고 숫자가 2에 1, 2, 3, 4, 5, 6승 이제 6개가 있는데 각 열의 합, 1열, 2열, 3열의 합을 갖다가 A1, A2, A3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세로 라인의 합이죠. 이거를 A1이라고 치고 세로 라인의 합, 두 번째는 이제 A2라고 치고 세 번째 열의 합은 이제 A3라고 치는데 어떻게 배열하고 싶냐면 요 대소관계를 유지한 채로 배열하고 싶대요. 그쵸?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 상식이 좀 필요한데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시작할게. 위에다가 상식. 상식이 뭐냐면 2의 1승, 2의 2승 이거 두 개만 더해봐 우선. 그럼 뭐 되니? 2 더하기 4니까 6이지. 그게 6인데 이거 6 더해봤자 2의 3제곱은 얼마야? 8이야. 그거 하나를 못 이겨요. 아니면 앞에 3개 2의 1, 2, 3승 3개 더해봐. 그럼 얼마 나와? 6 더하기 4니 8이니까 14 나오지. 14. 이거 3개 더해봤자 2의 4제곱. 그 다음 녀석 하나를 못 이겨. 16이니까. 그지? 하물며 2의 4제곱. 4개까지 더해도 2의 5제곱 하나를 못 넘기고요. 5개까지 더해봐. 그지? 이러면 얼마인지 알아? 얼마야 이거? 2, 4, 8, 16이니까 20에다가 12, 30에다가 32를 더해. 60이지. 그지? 이거 5개 다 더해도 60이거든? 뭐 등비수열 합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게 60인데 이거 60이 하나 이 5개를 더해봤자 2의 6승이 얼마예요? 64잖아. 64 하나를 못 이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상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아까 전에 그 숙제풀이에서도 가로열의 합은 일단 위에 올라갈 숫자들만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합을 보겠다는 얘기는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의 숫자를 1열에 들어갈 두 마리, 2열에 들어갈 두 마리, 3열에 들어갈 두 마리로 분할을 먼저 합니다. 분할. 그지? 자, 분할 과정을 보여줄게. 분할. 자, 저기 있는 랜덤한 6마리 중에서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요. 아직 나눠주지 않았어. 곱하기 남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요. 곱하기 남는 2개 중에 2개를 골라. 근데 이 조합은 둘둘둘이니까 동수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아직 나누어주지 않고 분할만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동수 분할 때문에 몇 팩으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개념인 거야? 이게 분할의 개념인 거야. 그지?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둘둘둘로 쪼갠 두 마리씩들을 1열에 집어넣을지 2열에 집어넣을지 3열에 집어넣을지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분배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분배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분배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삼팩 아니야? 아니에요. 한 가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왜 그래야 돼? 그렇지. 여기에 A1, A2, A3 그러니까 1열, 2열, 3열의 합들이 이미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마리씩을 묶었을 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런 식으로 묶여서 들어갔다고 치면 들어갈 때 얘네들을 3팩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야. 2의 6승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5개도 다 이기니까 2의 6승이 있는 녀석은 무조건 몇 열에 배열되는 수밖에 없어. 3열에. 제일 작아 보이는 애 얘 있지. 얘는 무조건 몇 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1열에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순서 고정의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분할만 했는데 분할만 했더니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서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란 얘기야. 분할만 하면 분배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분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2의 5승, 2의 6승 얘네들은 여기에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이게 열의 합은 2의 5승, 2의 6승 더하나 이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2의 6승, 2의 5승을 쓰나 열의 합은 같아. 그래서 3열의 두 개가 상하를 자리를 바꾸는 건 노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 근데 2열도 그렇겠지. 상하 자리 바꾸는 건 열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행을 바꾸는 건 열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의 상하를 바꾸는 것 2의 3승을 붙여주셔야 다 곱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출제됐던 수능 문제인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4점짜리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딱 녹아 들어가 있는 개념은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분할과 분배, 두 번째는 거기에 순서 고정의 개념까지.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조합 끝까지 771부터 831까지 해오시면 되고 오늘은 좀 짧아요. 남은 게 얼마 없었으니까. 해피 뉴 이어.